네, 어서 오세요. G7, G7 거 얼마 전에요. G7에 있는 이탈리아나 일본을 빼버리고 한국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G7 들어가서 뭐해요? 예전에요, 김영삼이가 OECD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1996년에 들어갔죠.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요. 예? IMF밖에 더 받았어요? 34개국이 모여갖고 돈 좀 만진다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산업 과세 표준화해서 수출입하겠다고? 그 FTA 조항이 다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표준화 성공해서 수출 대국이 됐나요? OECD 웹사이트 어딜 들어가 봐도 뭐 메리트가 없습니다. OECD 들어가서 한국이 이익 본 거 있으면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응? OECD 전문가들 한국에 많잖아요. 외국인 직접 투자하는데 안정감을 준다고? OECD 국가들끼리 뭐 보조한 거 있어요? 무슨 안정감을 줘? 그 IMF나 쳐질러 맞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멕시코도 1994년에 OECD 들어가자마자 1995년에 IMF 맞았다고. 체코도 그랬고, 체코는 IMF까지는 안 맞았지만 경제 위기가 왔다고요. OECD 들어가면 서로 간의 국제정세 보고서를 나눠서 본다고? 개나 소나 다 들어가서 살펴보는 보고서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러겠어요? OECD 국가 가입국들 나라 면모를 가만 살펴보면요. 반수 이상은요. 마샬 플랜 밑에서 달러 젖먹이 국가들이고요. 1990년대 이후에 들어간 나라들은요. 자본 자유화, FTA, 신자유주의 국가들이에요. 주권도 상실돼 있고요. OECD 국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미국이나 영국의 초국적 기업들의 반려견인가 그거 서로 간에 자랑하고 앉아 있다고. 세계 5위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센터 포 스트라티지 앤 인터내셔널 스타디 얘네 사이트에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OECD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글로벌 거버넌스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저도 OECD에 대한 판단을 좀 다시 가질 거 아니겠어요? OECD 바보 멍청이들 나라의 집합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우리는 잘 사는 나라 34개국.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세부적인 뭔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간에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G7이라고요? G7이 뭔데? 이제 G7이요 다 헤쳐먹기 때문에 OECD 의미도 없어요. OECD 국가라고 하는 거는 G7 밑에서 딸랑거리는 반려견이라고. 물론 뭐 G6도 미국의 반려견이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G7이라는 거 하는 거는 석유 달러 안정화 시기가 있어요. 1971년부터 1979년. 더 길게 본다면 1985년까지. 브레튼 우드 체제가 깨져갖고 달러를 석유하고 이렇게 엮었잖아요. 그때 프랑이라든가 독일의 마르크 안정화를 위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 4개국 모임으로 이 프랑하고 마르크 달러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하고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주선을 해가지고 파리에 모였어요. 근데 엿다 대고 미국의 키신저가 이탈리아하고 일본 사람까지 부르자 그래갔어요. 부르자 그래갖고 그리고 G6가 됐어요. 이 모임은요 정기적인 게 아니라 단순한 달러 안정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석유 달러 됐으니까 석유 달러가 안정돼야 마르크하고 프랑도 안정되니까 어떻게 하면 석유 달러를 전 세계 많이 퍼뜨릴까 이거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 완전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제 석유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첫째, 무역을 자유화시키자. 그래서 달러를 확산하자.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를 개방화시키자. 세 번째, 개발도상국한테 달러를 대출해주자. 네 번째, 석유를 일단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해보자.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자.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갖고 만들어진 게 G7이에요. 그때는 G6였어요. 이랬던 G7을요, 미국의 일종의 정치 제도로 만들어준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이 제랄드 포드랑 같이 했는데요. 실은 뭐 제랄드 포드는 부통령이 넬슨 록펠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G7은요, 록펠러 사단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첫 모임 이후 1년 지났는데 1976년 록펠러 사단하고 로스차일드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세계 FTA를 위해서 WTO를 제안하잖아요. 이게 G7 지네들끼리 제안할 일이에요? 무역은 전 세계 7개 국가만 하나? 지네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아직은 이제 국가 주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왜 이런 모임을 왜 계속 가지려고 그럽니까? 막 불만이 많았다고. 게다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독특한 주제까지도 미국이 끌고 들어왔어. 그 록펠러의 주제잖아요. 그 왜 이런 거 왜 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G7의 1970년대의 목표는 석유 달러 안정하고 소련 견제, 동부 유럽 시장화, 또 중동 장악 이런 문제까지 계속 이어갔다고. 일단 어깨 동무를 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모임을요, 미국의 진정한 똘마니 제도로 만든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은 지가 직접 나서 갖고 1983년 자기네 그 버지니아의 빌렘스버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처음으로 소련 공격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증산시켜 가지고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폭락시킨다. 실제로 그랬죠. 81년부터 89년까지 계속 석유를 폭락시켜 가지고 소련 경제를 뒤흔들었어요. 두 번째, 유럽에다가 크루즈 미사일하고 퍼싱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래가지고 100력인가 갖다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G7이 하는 짓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증강하게 만들어서 재정을 계속 압박시켰다고. 1986년에 도쿄 모임에서는요, 테러리즘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무자히딘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도와주면서 소련군하고 교전을 계속 지속하게 만들어서 소련을 되게 약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것도요, 우크라이나를 통해 갖고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그랬던 자기네들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989년 소련이 두 손 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망했잖아. 다 지네 경험이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G7은 우리 국민들이 소련 및 동유럽 국민 사이에 더 많은 접촉을 장려한다 이러면서 동유럽 시장 개방, 즉 소련 해체를 위해서 달려갔던 게 G7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비라 영상 미국과 바티칸은 인류 최대의 비밀 동맹을 맺었다. 여기에 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1990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G7 다시 모였죠. 그래갖고 아버지 조지 부시가 두 가지 세계화 의제를 강제했어요. 얘가 이제 처음으로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후변화 환경 의제를 끌고 들어왔어요. 뜬금없이. 그래갖고 1992년 UN 환경과 발전 회의를 만들어서 이게 첫 작품이에요. 이 기후변화 얘기에 탄소세 이런 것들.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세계화 의제라고요. 두 번째 의제가 뭐냐면 구소련하고 동유럽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자본시장화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1997년에 러시아를 끌고 들어와서 G7이 아니라 G8를 만들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푸틴이었거든요. 이 순진한 푸틴이 말이야, 이 모임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대에 많이 부풀었죠. 물론 뭐 좀 의심도 있었어요. 2007년에 이제 푸틴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죠. 결국은 2014년에 G7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죠. G7은요, 빌 클린턴 시절에 레이건이 주도했던 미 제국주의를요, 세계화주의로 완전히 의지로 못 박아버렸어요. 공화당은 미 제국주의를 앞세우고요, 민주당은 그 미 제국주의를 세계화한다고요. 원래가 그래요. 그렇게 주고받아요.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신자유주의 도구인 WTO를 창설했고요. 개발도상국 대출은행 IMF 거대하게 무한대로 활동을 지원했고요. 아시아 시장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래갖고 금융시장을 앗아가 버렸죠. 뺏어갔죠. 기후 변화 이건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의지였고요. 빌 클린턴은요, G7을 통해 갖고 러시아를 마구마구 주물렀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뭐 WTO에 넣어줄까 말까, OECD에 넣어줄까 말까, 안 넣어도 되거든. 아무튼간에 그렇게 러시아를 주물르던 1990년대였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무슨 짓 했어요? 동독을 나토에 집어넣고, 폴란드 나토에 집어넣고, 체코, 헝가리 모든 나토에 집어넣고 있었죠. 동진을 시작했다고요. 이런 짓을 G7 뒤에서 하고 있었다고. 2001년 9.11 사태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G7 국가들은요, 미국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공포스럽거든요. 굉장히 무모한 짓을 했어요. 그 당시에 9.11 사태가요,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다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미국이 스스로 한 짓이라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 그때 그 G7 수장들이. 두렵다고요.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 폭력을 저렇게 쓰는데. 그때부터 2001년이에요. 2001년을 기점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완전한 삽살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G7이 세계 단일화폐를 제안했고요. 2020년까지 탄소 배출 문제로 가난한 개발국한테 1,000억 달러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어요. 특히나 2014년에 러시아가 G8에서 나온 이후부터 완전히 미국 독재로 벌어진 게 G7입니다. 세계 정부예요. 완전히. 기후변화, 식량안보, 중동 문제, 뭐 전 세계 곳곳을 다 지적하면서 G7은 정책을 피우고 있다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요. 이건 완전한 세계 정부라고 하는 짓거리가. 물론 G7 대통령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물론. 그리고 G7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세계 공동체랍니다. 그렇게 7개 국가만 세계 공동체예요. 그레그 로버츠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G7은 자기들을 세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백인 6개국하고 워싱턴의 꼭두각시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190개 국가는 워싱턴의 세계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 네오콘은 이들을 인류라고 보지도 않는다. G7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속국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로버츠가 누굽니까? 미국 정책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정책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22년 9월 26일 날 노르스트림 파이프가 폭파됐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이거 누구 소행인지 뻔하잖아요. 이미 다 밝혀졌고 실은 미국만 공식적으로 저기 부인할 뿐이지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G7 국가 노르스트림 2 폭파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스트림 뭐야 저게? 저게 러시아가 51% 지분 갖고 있지만 독일도 31% 지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게 프랑스도 9%, 영국, 네덜란드 통합해서 9% 갖고 있다고. 자기네들의 국가 자산이 저렇게 깨 부서졌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바로 G7의 현실이에요.
공포스럽다고. 지금 공포 완전히 저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 모든 나라들은요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지금 미국이 지네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갖고 다른 무릎 꿇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모한 짓을 봤거든요. 벌써 노르스트림 그 가스 송유관을 갖다가 폭파해버리는 그런 미친놈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건 완전 깡패잖아요. 이건 두려움에 가득 휩싸인다고. 그렇지 않아도 9.11 때문에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는데 앞으로 무슨 짓을 하겠냐고. 또 미국이 두렵단 말입니다. 2014년부터 G7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엄청나게 가했고요. 공격을 퍼부었고요. 지금까지 1만 4천 건 이상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응? 이 책임 어떻게 질 거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G7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해외여행 다녀온 삘삘이들이 여의도만한 전답을 가진 충청도 농부한테 왜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보냐고 손가락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러시아를 보자고요. 앞으로 러시아 없이 유럽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응?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군사력이라든가 인구수, 산업 발전 가능성, 국민 총화력 뭐 이런 건 다 차치하자고요. 딱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 산업 자원 현황만 보자고요. 그 이전 국력 지표 같은 거 따지면요. 당장이라도 G7 국가들은요. 다 도망쳐갖고 브릭스로 건너와야 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경제자원 한 가지 요소만 얘기하자고요. 21세기 사업의 원동력이 자원, 에너지, 곡물이에요. 이걸 모두 넘치게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직 개발하지 않은 에너지 자원, 에너지, 일반 광물, 금속 곡물들 이거 다 엄청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개발 이제야 시작했다고요. 캐나다하고 미국도 광물은 있죠. 하지만 러시아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게다가 21세기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필요한 그 하이테크 광물이라고 있다고. HTM 이거 보유국이 러시아잖아요. 중국하고. OECD 보고서 자체에 따르면요. 하이테크 제품 생산이 이 수준까지 간다면 2050년까지 500% 특수 광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런 광물을 지금까지 러시아는 수입만 했거든. 바보처럼. 근데 이제 광물 개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광물 없이 유럽 어떻게 일어서? 못 일어서요. 미국이야 뭐 캐나다가 좀 있다고 치자고. 하지만 캐나다도 이 특수 광물은 많지 않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한테도 지르죠. 미국하고 G6는요. 자기들한테 절대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중국이.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중국의 반시장 정책을 비판한다. 불법적인 기술 이전 비판한다. 대만 해협 위협하지 마라. 티베트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 증거가 있다. 이거 중국이 인정 안 하거든요. 이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 그래도 이게 G7 모임의 커뮤니케 이 공개적인 브리핑으로 이렇게 외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떤 나라가 이따위 식으로 성명서를 냅니까? 게다가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이건 깡패예요. 무모하다고 하는 짓거리가. 중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미국을 재산업화 시키겠다 그랬잖아. 자원 없이 어떻게 시키나? 지금의 첨단 소재에 들어가는 40개 광물 세계 2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게 뭐 밀이나 심고 벼나 심는 줄 아셨어요? 세계 히토리 85,
텅스텐 82%, 안티몬 76%, 게르마늄 73%, 수은 63%, 흑연 66, 형석 59, 비스무트 56%를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는 광물 50개 중에 30개를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미국이. 게다가 그 30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30개 주요 채굴 생산자가 바로 중국이라고요. 미국이 재산업화 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갖고는 턱도 없고요. 중국의 광물 없이는 미국은 재산업화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중요한 반도체, 태양광 패널, 광섬유, 여기에 사용되는 게르마늄하고 갈륨 수요 5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어디다 대고 중국의 강경 외교를 외치나? 이거 수출 안 하면 미국 산업은 불가능한 거예요. G7 산업도 불가능하다고. 참다 못해갖고 그레고 로버츠가 그랬잖아요. 멍청이들이라 그랬잖아요.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G7을 두고서는 바보들이라 그랬다고.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바보예요. 멍청이는 G7뿐만이 아니죠. 골드만삭스도 멍청이였어요. 브릭스 누가 만들었나요? 2003년에 골드만삭스가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단지 대출 가능국이나 산업 하청국으로 만들어갖고 달러 소비, 교두보로 선택을 했다고. 나라 뭉쳐놓고 금융 뺏어가는 짓거리를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 묶어갖고 나프타로 묶었죠. 유럽 공동체 묶어갖고 금융, 정치, 법 다 뺏어갔지.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려고 브릭스를 제안한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도 TPP 제안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이 그 통합시장을 전체를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지는 몰랐겠지. 골드만삭스도. 어째 그렇게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냐고요. 브릭스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한국처럼 한국 IMF 당했듯이 다 뺏길 것 같아? 골드만삭스가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었던 거였죠. 참 꼴 좋습니다. 어? 1975년 G7이 만들어졌을 때 걔네들 나라의 세계 GDP가 55%였어요. 응? 앞으로 유럽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한테는 사기치고 깡패처럼 행동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월포이츠가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유일 강대국 선언을 해버렸다고. 깡패 정치 선언을 했다고. 그 1994년 세계 GDP 45%야. G7이 그래도 어깨는 으쓱할 수 있었죠. 작년 끝없이 GDP가 추락하더니 30%로 내려앉아 버렸죠. 브릭스는 32%로 올라갔죠. 역전돼 버렸죠. 교역을 하고 싶으면 누구랑 하고 싶어? 누구랑 해야 되겠어요? IMF가 주장하기를 2028년 G7 세계 GDP 비율은 28% 끝없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 브릭스는 33.65%로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을 했죠. 이건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진단 가능한 거예요.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 밑으로 떨어진다고 G7. 해체하겠죠? 아니면 브릭스 뭐 비스무리한 조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겠지? OECD는 당연히 해체하는 것이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2030년 이전에 G7 해체하고 OECD 해체한다고. 이런 조직을 뭐 하려고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어? 국뽕에 젖어도 어느 정도 젖어야지. 앞뒤를 재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브릭스에 들어가야지. G7에 왜 들어가냐고요. 망할 나라를 쫄딱 망할 나라를 모아놓은 데다가 가오만 잡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응? 이 젤렌스키 반려견 이탈리아 총리도 있고요. 다보스 포럼이 키운 반려강아지 2마리도 있고
증세밖에는 아는 게 없는 일본 총리도 있고 치매 걸린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그 치매 노인이 끌고 다니는 반려견 슐츠 독일 수상도 있고 인도산 반려 강아지도 있어 영국에. 예? 수낙 총리가 있다고요. 다 놀고 있죠. 내가 걱정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저 고락성이 좀 보세요. 저기 믿어져요? 믿음이 갑니까? 어느 한 새끼 믿음이 가냐고요. 내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놈들은 2030년 이전에 모두 무너질 놈들이에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으라 그러면 물어버리는 미국 정부가 있다고요. 아주 무모한 짓을 또 할 것이라고요. 노르스트림 2를 폭파해가지고 몇 배나 비싼 가스를 사라고 강제했던 이 무모한 미국 정부라고. 또 그 무모한 미국 정부의 강제를 받아들인 게 G6였다고. 이놈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 미국의 무모함을 어느 선까지 이들 나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 현재를 변화시킬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폭력적으로 찾고 있다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듯이. 미국 정부라고 얘기했지만 미국 말고 미국 정부 뒤에 숨어있는 유대 앵글로색슨 비선 실세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젤렌스키처럼 덥석 미끼를 물나라를 물색하고 있다고 지금. 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누구한테 암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부터 얘네들은요, 다자적이고 정상적인 외교적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은 다 죽여왔어. 우리는 미국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9.11 이후로. 당연히 푸틴도 암살 대상이죠. 푸틴이 암살되면 러시아 후계자는 다시 나오겠지만은 G7과의 관계는요, 다시는 복원되지 못해요. 러시아는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나라예요. 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끝장을 보잖아요. 러시아 역사가 보여주듯이. 더 이상 까물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까불 거라고. 어? 한국 검찰처럼 물으라 그러면 묵니다. 미국 정부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고위층은요, 유대 문화에 매우 익숙해요. 유대 문화가 뭐냐면요, 내가 모두를 지배하지 않으면 모두를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감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모리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게 바로 이 유대 문화의 속내예요. 우리 유대인은 100년 동안 참다가 당신들 세계로 들어왔다. 서구 사회. 우리는 서로 화해하려고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실패했지 않았느냐. 우리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이 화해는 이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유대인은 파괴자다. 그리고 파괴자로 남을 것이다.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파괴할 것이다. 우리만의 세계를 원하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서구 사회의 중심에 놓게 하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유대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200년 동안 좀 튄다 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서구 문화를 파괴하겠다. 기독교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딱 들면 세계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행동을 또 취할 거예요. 무모한 행동을 또 할 거라고. 다시 말하면 큰 경제 위기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 꼬투리를 지금 미국 정부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무모하거든요. 자기네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그게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것뿐입니다. 그 미끼를 한국이 물라 그러는 것 같아. 경계하자고요. 감사합니다.